울트라소닉 센서, 이제 초음파 센서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울트라소닉 센서입니다. 여기 여러 종류가 이제 있겠고요. 그 다른 자료에 그 울트라 센서의 원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울트라소닉 센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 SCSR04라는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입니다. 이 외관은 이와 같이 생겼고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울트라소닉을 주고받는 이제 두 개의 이런 입출력을 위한 이런 기구가 있고요. 기구가 장착되어 있고, 요걸 사용해서, 그리고 이제 이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4개의 신호선, 이걸 이용해서 이 울트라소닉 센서를 제어하게 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개방형 울트라소닉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그리고 구동회로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서 사용이 이제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쪽에 이렇게 이제 구동회로가 있어서 이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이쪽 인터페이스만 맞춰주면, 이쪽 인터페이스 4개만 맞춰주면 우리가 이제 어려움 없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울트라소닉 센서의 그 측정 각도는 15도입니다. 15도이고, 그리고 동작 전압은 5V입니다. 5V를 입력시켜주면 요 모듈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리는 2cm에서 400cm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그 거리에 대한 그런 요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에 대한 그 정상적인 데이터가 입력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측정거리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스펙상의 수치입니다. 스펙은 그 데이터 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그럼 이제 그 장치에서 이제 그 장치를 만든 회사에서 이제 테스트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그 테스트한 결과 가깝게는 2cm, 멀리는 이제 400cm까지 된다. 그러니까 요 스펙상의 수치라는 의미는 실제로 이제 요거는 최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거리는 또 실험하다 보면 이제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 스펙상의 수치는 그러니까 최대, 최소다. 그래서 약간 과장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은 환경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측정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 환경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정도의 수치를 가질지는 우리가 이제 사용해보고 실험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가 있고요. 이제 에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포인트의 각도, 요 각도가 15도라는 의미입니다. 15도. 이 측정각이라는 게 이 트리거 포인트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거의 기능, 에코의 기능은 이제 차차 알아보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게 되면 이제 이 핀을 사용해서 우리가 입출력을 맞춰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울트라소닉 센서의 그 동작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울트라소닉 센서는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4개의 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핀. 그래서 요 맨 왼쪽에 있는 요 핀은 그 VCC입니다. VCC 여기 써 있습니다. VCC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라운드입니다. 요게 그라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요 핀이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핀이 트리거 포인트 트리거인데요. 그 트리그 핀입니다. 트리거를 의미하는 그 트리그 핀입니다. 트리그 TRIG 그죠? 트리그 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번째에 있는 요 핀이 에코입니다. 에코 핀입니다. 우선 이렇게 4가지 핀이 있는데 이 2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컨트롤은 이 2가지를 이제 사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 트리그
핀하고 에코 핀을 사용해서 각각 이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GPIO로 이렇게 4개를 각각 다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GPIO로. 그래서 이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요 VCC는 이제 5V 나오는 선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요 트리그랑 에코는 데이터로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GPIO 라인에다가 적당한 GPIO 라인에다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우선 이제 동작 방법을 한번 보면 되겠고요. 우리는 우선 이 트리그하고 에코를 어떻게 그 신호를 조작해서 이 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리그를 최소한 그 10마이크로초 동안 하이 상태로 유지합니다. 여러분 GPIO로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 한 다음에 그 5V 하이 상태를 거기에다가 그 출력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해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10마이크로초 동안 이제 그 상태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이 송신기가 이 장치에 있는 송신기가 그 40kHz 초음파 8개를 40kHz 초음파 8개를 그 공기 중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됩니다. 40kHz 이렇게 되면 이 헤르츠가 진동수입니다. 진동수. 그래서 이게 어떤 진동수를 이야기하냐면 1Hz가 1초입니다. 1Hz가 1초 동안 그 발생된 진동수를 헤르츠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초 동안 그 4만 개의 떨림으로 그 진동으로 그 초음파 8개를 이제 쏘게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띄워주고 나서 에코 아웃이죠. 에코 아웃 출력을 또 하이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반사돼서 돌아온 초음파를 수신기가 감지하게 되면 이 에코 하이의 출력이 에코 아웃 하이로 보냈던 이 출력이 다시 로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 메커니즘, 이런 동작 방법을 이용해서 그 초음파로 거리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초음파의 왕복 시간은 에코 출력의 하이 레벨의 이제 유지 시간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에코 출력을 하이 상태로 이제 유지를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하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송신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펄스를 발사를 한 다음에 송신기로 펄스를 발사한 다음에 에코 출력을 하이로 우리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송신기로 송신한 다음에 한 이 시점에서 하이로 이제 유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반사되어 온 초음파를 수신기가 감지하게 되면 이 우리가 하이로 만들었던 걸 다시 로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쏘는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럼 받는 시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이로 유지시켰던 그 에코가 이 폴링 엣지로 인해서 떨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신호를 받은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에코 출력의 하이 레벨 유지 시간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하이 레벨 유지 시간은 바로 요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하이로 되어 있죠. 요만큼이. 그래서 요게 왕복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쐈는데 도착을 한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쏘는 당시에 이 라이징 엣지를 줬고요. 그죠? 그리고 받는 순간 폴링 엣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왕복을 한 거죠. 왕복. 그래서 요 시간이 그 왕복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 시간이 왕복 시간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유효거리에 따른 하이 레벨의 유지 시간은 약 100에서 25ms 까지다. 그리고
38ms 동안 초음파를 감지하지 못하게 되면은 못해도 받든지 못 받든지 38ms가 지나게 되면은 에코 출력은 로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38ms를 넘었다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기의 특성이죠. 기기의 특성. 뭐 더 성능이 좋은 건 어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 기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요 기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확도만큼만 표현해낼 수 있으면 되겠죠. 하드웨어 한계를 소프트웨어가 그런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에코의 하이 출력 시간이 38ms 이상이면 38ms 이상이 걸리면 유효거리 이내에서 대상을 찾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연속 측정 딜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연속으로 측정할 때 에코펄스가 끝나면 최소 10ms를 지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한 다음에 트리그를 전달하는데, 이거는 최초에 이제 트리그를 할 때 초음파 8개를 이제 공기 중에 발사하죠. 트리그를 전달할 때 초음파 8개를 이제 발사합니다. 근데 그 8개의 초음파 빔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를 기다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동작 방법, 그리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이 장치를 이용해서 그 초음파로 얻을 수 있는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관측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동작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송하는 그 트랜스미터 아웃풋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 아웃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10마이크로초죠. 그 펄스로 이제 트리거를 합니다. 이렇게 트리거를 딱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송신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SR04 이 송신기가 이 40kHz짜리의 펄스를 8개를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고 나서 우리가 이 에코 아웃풋을 이제 하이로 만들어주는 거죠. 하이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를 계속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지금 이때 이렇게 이제 8개를 보냈다가 이제 돌아오면 그걸 이제 수신기가 받게 되면 그때 이제 폴링 엣지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파형을 볼 수가,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뭐뭐에 비례한다. measured distance에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트리거에서 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 시간이 이것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 왕복거리만큼의 거리가 요 펄스를 유지한 시간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더 짧게 보냈다가 이제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반사시키는 물체가 더 가까이 있게 되면, 여기는 이제 여기 있었고, 더 가까이 있게 되면, 왕복거리가 더 짧아졌죠. 그러면 와이드스, 넓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짧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셔널이라는 거,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펄스가 길 거라는 겁니다. 길이가 멀면 멀수록 이 펄스가 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이제 짧게 나타나겠죠, 펄스가. 왜냐하면 도착을 빨리 하니까.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초음파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에 대한 그런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트라소닉 센서의 그 거리를 계산할 때 쓰이는 공식입니다. 그 측정한 왕복 시간, 에코의 하이 레벨을 유지하는 시간 t와 그리고 음속 부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거리는 L equal t 곱하기 v를 그 측정한 왕복 시간 곱하기 음속을 곱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면 그 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로 나누는 거는 이제 왕복 거리니까, 왕복 시간에 대한 거리니까, 그 왕복 거리에 대한 시간이니까 이거를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되겠습니다. 음속 부위는 진동수나 기압에 상관없이 기온 T에 의해서만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공기의 밀도가 온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가 작아지면서 그리고 음파의 이동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음속이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면 그 정지되어 있던 이런 공기가 이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에너지가 높아져서. 그러면 이제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밀도는 그 정해진 공간 내에 얼마나 많은 수의 그 물리량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것이니까 밀도가 이제 작아지면서 음파의 이동이 이제 쉬워져서 음속이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공기 속에 포함된 수증기는 기온의 영향보다 적기 때문에 이제 무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이제 생각지 않고, 하여간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거리를 구하는 이 공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단위는 미터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울트라소닉 모듈의 그 회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VCC는 5V 전원에 이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라운드, GND는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에다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그는 울트라 트리그에 연결이 되고 에코는 울트라 아웃에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SR 공사라는 요게 이제 센서입니다. 센서.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서는 이제 요쪽에 있는 거죠. 프로세서 요쪽에 있어서 요 그 SR 공사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요 두 라인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VCC는 이제 V13이라는 어떤 VCC 파워가 있나 봐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번호가 있는데 번호 체계가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그리고 그라운드 표시는 이렇게 땅에 묻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땅에 묻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라인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요런 모양의 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오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데이터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표시가 됐다면 이건 데이터 방향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로에서 이 입력과 출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표기법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이 화살표는 뜻을 얘기한 거고 모양은 이렇게 오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이런 표 말고 또 요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양방향으로 다 되는 겁니다. 입력과 출력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 라인이다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표시는 그 프로세서에서는 아웃풋이고요. 이 SR 공사의 입장에서는 입력입니다. 입력. 그래서 트리거와 에코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웃이라는 게 이제 그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에코죠. 에코는 울트라 아웃에 연결하고 트리거는
울트라 트리그에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 구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쪽이 라즈베리 파이 쪽이니까 프로그램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케이블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VCC는 이제 뭐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V 전원에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 GND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 봤던 울트라소닉 SR04입니다. 이쪽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써 있죠. 왼쪽이 VCC, 그 다음에 쭉 해서 아웃이 이렇게 뒤에 표시되어 있군요. 그라운드가 이제 두 번째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모듈의 그 케이블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CC는 5V 전원에 연결하고 그라운드, GND는 그라운드 포트는 그라운드에 이제 실제 그라운드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리그와 아웃은 이제 에코를 얘기하는 겁니다. GPIO 9번과 8번에 이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9번하고 18번에다가 그 트리그와 아웃을 연결해서 이제 컨트롤 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 이게 지금 같은 거죠. 이건 이제 사진이고, 오른쪽은 사진이고, 이건 이제 사진이고, 요거는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지금 센서 보드입니다. 센서 보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쪽보드입니다. 여기 또 보드 위에 쪽보드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드입니다. 이것도 그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VCC, 트리그, 그리고 에코, 그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서 이제 핀아웃을 빼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게 VCC고 이게 그라운드고 트리그고 아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빼고 요건 요리 빼고 요건 요리 빼서 이와 같이 연결을 이제 바꿔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게 돼 있는 게 지금 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상황.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이제 이쪽입니다. 그라운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라운드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라운드 쪽에다가. 그리고 이쪽에 이제 VCC니까요. 이쪽을 이렇게 빼서 VCC 쪽에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라인이 9번하고 18번으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9번이고요. 여기가 9번이고 여기가 이제 18번입니다. 18번. 그래서 이제 9번을 이제 트리거에다가 그리고 18번을 아웃인 에코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센서 보드는 이제 9번하고 10번을 통해서 18번을 통해서 9번하고 18번이죠. 9번하고 18번을 통해서 트리거는 9번 그리고 아웃은 18번 GPIO 포트를 통해서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분 코드를 한번 보시면 트리그를 이제 출력, 아웃을 입력으로 우선 설정을 합니다. 프로그램 절차를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그는 9번 핀이고요. 9번 핀입니다. 그리고 에코는 18번 핀이죠. 그리고 이제 타임아웃.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에코, 아웃이, 실제로 요 펄스가, 요때 이제 요때 이제 트리거를 보내서, 요 폴링 엣지에 이제 받은 겁니다. 신호를. 근데 요 펄스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38ms를 지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측정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38ms를 지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타임아웃이라는 변수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나면 이제 데이터는 무효화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8ms로 하고 그거를 이제 타임아웃을 하는데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38에다가 0 3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38,000이 됐죠. 단위 변환 때문에 0이 붙은 겁니다. 0이. 그 다음에 핀 모드, 트리그는 아웃풋, 그리고 에코는 인풋,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리고 while 루프를 이제 사용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의 초음파 센서의 송신기가 초음파를 발사하도록 트리그의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즈를 이제 사용해서 10밀리초 동안 그 하이 출력을 유지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디지털 라이트를 해서 트리거 쪽으로 하이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10ms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10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시간 동안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 시그널을 트리거에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그 부분은 실제로 이제 여기를 구현한 게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10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10 마이크로 세컨드, 10 마이크로초, 10 마이크로초를 펄스를 트리거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 트리거 쪽에다가 이걸 이제 구현해 주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